자, 세 번째 시간은 우리 수업 진도와 관계없이 우리가 책장만 넘기면 나오는 이 단어를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자, 요거는 시간 되는 데까지 공부를 해볼게요. 자, 우리 똑같은 거 맨날 물어요. 자, 매주 금요일 날 우리가 배우는 과목 이름이 뭐예요? 공인중개사법이에요. 그렇죠? 자, 정확하게는 공인중개사법 중개실문데 뒤에 있는 건 빼고 공인중개사법에서 시험 문제가 약 28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법에서 이런 중개 대상물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거래 당사자가 있어요. 야들에게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거의 해당되는 게 없어요. 자, 요거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개업 공인중개사예요. 그렇죠? 자, 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우리가 아까도 연습을 했잖아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나누어진다고. 세 사람으로 나누어지죠? 어떻게 나누어져요? 대답 안 하지. 그러면 제가 흉 보는 거 하나 딱 나오잖아. 뼈대 있는 집안의 종손으로서, 종부로서 수업 시간에 말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 이 과목이 제일 쉬운 과목이에요. 제일 쉬운 과목에서 무조건 고득점을 맞아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예요. 그 다음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예요. 여기에 법인의 분사무소도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럼 분사무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분사무소 책임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칭육조 이렇게 있다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자격증이 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면 뭐가 되면 중개보조원 이렇게 돼요. 야들이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벌을 받게 된다는 거야. 그 벌을 받는 것이 행정벌이 있어요. 여기는 요 행정벌은 다음과 같이 두 개로 나누어진다. 그죠? 하나는 행정형벌. 하나는 뭐가 있어요? 행정질서벌 이렇게 있다. 여기는 행정형벌은 다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하나는 뭐가 돼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 있는 과태료는 하나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가 금방 뭐였어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금방 했단 말이야. 금방. 자, 금방 고개 숙이지 말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다 같이 시작. 그냥 뭐 가다가 뭐 다 어디 가고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보개, 문패, 반납, 휴, 광고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2023년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시험을 칠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한 개 한 개 이보개, 문패, 반납, 휴, 광고 어떻고 저떻고를 0.1초 만에 떠올라야 돼요. 왜? 이거를 갖다가 천천히 시간을 3시간이고 4시간이 주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쳐보지 않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그냥 딱 읽고 답이 이거다, 읽고 답이 이거다 딱딱 끝나야 돼요. 뭐 생각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거 외우지 않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요 4개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 행정벌이.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행정형벌 하면 야들 2개 중에 하나를 묻는 거예요. 행정질서벌 하면 요걸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할 때도 야가 잘못하면 받는 행정처분이 뭐예요? 하면 야하고는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조금씩 알아들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행정처분은 다시 뭐와 뭘로 나뉘면 취소와 정지론. 그러면 취소에는 다시 자격 취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등록 취소가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등록 취소는 절대적 등록 취소와 상대적 등록 취소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아직 공부를 한 적이 없어서 단어가 별로 안 나왔어요. 거래, 정보, 사업자, 지정 취소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정지는 업무 정지와 자격 정지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요 10줄을 외워달라고 부탁을 드렸다 안 드렸다? 드렸다. 그런데 열심히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이 단어가 지금은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나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뒤에 까지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 뒤에만 다 알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이거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람이 누구냐까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할 내용은 쭉 있는데 이게 안 된 사람한테 이보계 문패 반납 휴 광고를 얘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고, 여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람이 등록관청이 있고 나머지 시도의사가 한 명이 있는데 이게 뭐라고 얘기해 본들 이 단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외우라고 하면 일단은 외우려고 신흥이라도 해봐야 돼. 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 그러다 보면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를 하면 저절로 알아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우리는 처분을 받는 사람은 야밖에 없어요. 처분을 받는 사람은 야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런 거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국장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누구가 내리냐면 시도지사. 그 다음에 누구냐면 등록관청이에요. 즉 우리가 수업 시간에 누구야 하면 답은 요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 묻지 않아요. 요 동네 동장 안 나와. 통장 반장 안 나온다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국장 아니면 시도지사면 등록관청. 이게 부과하는 사람은 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벌을 받는 사람은 야 아니면 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야만 갖고 얘기한 거예요. 답을 틀려도 요 안에서만 나오면 돼. 그런데 누구예요 하면 대한민국에 사람이 지금 5천만이 넘는데 누군지 어떻게 알아? 답은 요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뭔 얘기하는지 잘 봐요. 중개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나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나 분사무소 책임자나 부칭 육조나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의 보조원이 만약에 뭔지 몰라도 돼. 따라 적지도 마세요. 따라 적지도 마세요. 자, 여기 있는 요 사람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지는 몰라도 돼요. 뭔지는 몰라도 되는데 무부정직상투 부당단체 방해라는 것을 여기에 근무하는 요 사람들이 잘못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을 받는 거야.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럼 나중에 가면 이게 무가 뭐냐 부가 뭐냐를 이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있다가 바로 교재를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교재 어디 가면 311쪽을 볼게요. 311쪽. 자, 311조에 가니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하고 지난번에 단어를 보기 위해서 여기 왔단 말이에요. 내가 왜 하느냐고 요 앞에 계신 우리 쌤의 책에 노란 줄이 꺼져 있으니까 왔다 갔다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게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다음에 뭐를 공부하냐면 무부정직 상투 부당단체 방해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여기는 무부정직상투 부당단체 방해가 어디까지 나오는 얘기냐면 311쪽에 밑에 있는 박스와 한 장을 넘겨봐요. 312쪽의 중간쯤 오는 박스의 내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무부정직상투 부당단체 방해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뭔 말인지 한번 볼게요. 311쪽 동그라미 1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그리고 그게 부정한 할 때 부에다 동그라미를 쳐봐요. 그럼 요 부가 뭐냐면 여기 있는 요 부가 책에 있는 순서가 다르니까 요 부가 뭐냐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하다가 적발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가볼게요. 동그라미 2번에 가보면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그 밑에 가니까 뭐가 있어? 무등록. 그럼 뭐에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무. 그럼 순서만 바뀐 거예요. 무부가. 부무부보다는 무부가 발음하기가 더 쉽다고. 그냥 발음하기 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 무는 무등록이라는 거예요.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니까 3번도 내려왔어요. 3번에 가보니까
기업, 관계, 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정서할 때 정에다가 동그라미. 이 정이 정서라고요. 뭔지 몰라도 돼요. 지금 이건 외우란 뜻도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책을 넘기면 이 단어가 나오니까 이런 거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이라는 걸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보니까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할 때 직에다가 동그라미. 쌍방대리 할 때 쌍에다 동그라미. 그러면 요거란 말이에요. 자, 요 직은 뭐냐면 직접 거래, 쌍은 쌍방대리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내려와서 디귿으로 왔습니다.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할 때 투의 동그라미. 그럼 요 투는 뭐냐면 투기를 조장하는 거야. 이 투기를 조장하는 거야. 이걸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이야. 자, 그 다음에 리을로 왔어요.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할 때 부당 동그라미. 제3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한 목적으로 부당 똑같은 글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 대상으로 시세에 부당한 할 때 부당이에요. 그래서 이 부당은 그냥 부당이에요. 그죠? 이게 나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보면 미음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넘겨요. 자, 그 다음에 넘기면 동그라미 4번에 법 제33조 제2항 거래질서 교란 행위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방해라고 한 거예요. 이게 방해예요. 방해예요. 자, 그런데 이 5개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역에 봐요. 기역과 니은과 디귿의 공통점이 눈에 딱 보여요. 기역과 니은과 디귿의 공통점이 딱 보여. 뭐가 보여요?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그럼 이런 걸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다 시작한다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무부정직상투 부당단체 방해를 하다가 적발이 된 뭐라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인데 이거는 야든 여기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면 뭘 받아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오는 단어가 그 밑에 가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이 나와요. 그러면 그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이 동그라미 1번부터 시작해서 우측에 가서 동그라미 11번까지 가요. 그럼 동그라미 11번에 가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까지 합치니까 14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외워야 되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음 중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다음 중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거 안 외우고는 못 찾아요. 그래서 무조건 외우셔야 돼.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앞으로 어떻게 외우느냐면 이걸 또 이렇게 외워요. 잘 봐요. 이거 적으려고 하지 말고 적으려고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걸 다 알게끔 해드려요.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자, 어떻게 외우는지만 살짝 한번 봐봐요. 자, 여기 있는 양양이사라는 사람이 사람의 이름이야. 왜냐하면 여러분들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은 옛날에 스포츠에 가면 우리나라 쇼트트랙이 아주 유명한데 그때 중국의 대표 선수가 양양 A, 양양 B가 나온 적이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그래서 야가 양양이사야. 양양이사가 거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했어요.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죠. 그러니까 전공이 아니고 뭐냐면 비전공이야. 근데 그것도 모르고 떠들고 다니면서 광고하고 다니고 있어. 이걸 하다가 적발이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이걸 어떻게 외운다고? 양이사 거금 매매 협조 비전공 광고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1번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11번까지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자 보면 어떻게 하냐면 자 봐봐요. 1번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에요. 자, 여기에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우리가 다른 말로 고치면 이게 뭐냐면 이중 등록이에요. 아까 우리 했잖아요. 이중 등록. 그렇죠? 그럼 그 옆에 가보면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중소속. 그렇죠? 요거예요. 기억이 이중등록과 이중소속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가보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대여 받은 자. 자, 그럼 거꾸로 갈게요.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간에 남한테 빌려줄 수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2개. 하나는 뭐? 자격증. 그 자격증. 이 자격증을 남한테 빌려주다가 잡히면 행정형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따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보면 여기에 자격 취소 사유에도 이게 나와요. 그러면 자격이 취소되면 자격증을 반납해야 된다고. 며칠 안에? 7일 안에. 안 하면 100만 원 이하가 들어.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앞에서 배운 내용이 결국은 나중에 가면 요거로 합쳐지는 거야. 그리고 요거를 분석하면 책이 한 권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자격증,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찾아야 돼요. 두 번째 줄이다, 그죠? 공인중개사 자격증, 밑줄.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 끝에 자격증 밑줄, 공인중개사 자격증 밑줄, 양도할 때 양에다가 동그라미. 양이니까 하나는 자격증이고 조금 있으면 하나가 등록증이 나와요. 자, 그 밑에 가볼게요. 2번과 3번은 글자가 등록증과 자격증만 달라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 상호를 이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수대여하는 자. 빌려주면 양도, 빌리면 양수예요. 이게 적발이 되면 마찬가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양이 나오면 하나는 자격증, 하나는 뭐예요? 등록증. 이거 빌려주다가 적발이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 벌금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동그라미 4번과 동그라미 5번 하나로 뭉쳐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요게 뭐냐면 이중사무소. 이중사무소는 뭐하고 똑같으냐면 임시중개시설물과 똑같았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공부한 게 이중계약서가 있었는데 야들 둘이를 아까 우리가 절치라 그랬고 야들 둘이를 상치라 그랬고 요 세 개가 행정형벌이 일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는 일일이라고요. 그럼 여기에 가보면 요 2는 이중등록과 이중소속을 얘기하고 여기 있는 4는 요게 이중사무소와 임시중개시설물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뜻인지 어렴풋이만 알면 돼요. 어렴풋이만 알면 돼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동그라미 6번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비밀할 때 비. 자, 그러면 여기 가보면 양양 이사 거금 매매 협조 비 할 때 비가 뭐라고요?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동그라미 7번 거래정보사업자로부터 거래정보사업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차별적으로 공개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뭐냐면 양양이사 거금 매매협조 비정봉 할 때 요 정이 뭐냐면 요 정보에 관한 거예요. 자, 요거는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정보를 의뢰받지 않는 걸 공개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서 정보를 다르게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이게 정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요. 정보할 때 7번의 두 번째 줄에 정보를 공개하거나 할 때 정에다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8번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무슨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여기에 주어가 뭘로 시작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개업 공인중개사 할 때 공에다가 동그라미, 개업 공인중개사 할 때 공에다가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거기에 9번을 살짝 남겨놓고 10번을 가봐요. 8번과 10번을 똑같은 거예요. 8번과 10번은 똑같이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8번과 10번을 똑같아요. 8번 옆에다가 자 동그라미 8번 옆에다가 10번 10번 옆에다가 동그라미 8번 이렇게 하라고. 이거 두 개가 똑같은 거라고요. 자, 그래서 10번 옆에 가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죠. 공인중개사 할 때 공에다 동그라미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보면 비전공할 때 요 공이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를 사칭하는 거야. 또 하나가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거야. 이런 뜻이. 자, 그래서 다시 좌측에 와서 동그라미 9번이에요. 자, 동그라미 9번에 가보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는 자. 자, 광고 동그라미. 아까 그래서 우리가 광고가 나오면 세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이라고. 우린 여기에 있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의 요 광고를 보고 있는데 요거는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 뭐가 돼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럼 요거는 뭐였느냐? 여기에 이보계 문패 반납 휴 광고할 때 요 광고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할 때는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적어서 광고를 해야 되는데 요 중에 한 개가 빠지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그 중간쯤 되는 건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없는 거를 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하거나 과장하거나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지금 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은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1번으로 왔어요. 자, 동그라미 11번에 가보면 기억을 왔습니다. 중개 대상물의 거래사항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할 때 거짓된 언행의 거의 동그라미예요. 자, 요 거가 뭐냐면 요 거짓된 언행이에요. 거짓말. 자, 중개업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이 의뢰인들에게 거짓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된 언행이에요. 이걸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이에요. 자, 니은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 중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예요. 자, 금품할 때 금에다가 동그라미. 여기에 금할 때 요 금이 뭐냐면 초과 금품수수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2023년도 12월 5일경에 되면 자격증을 받아요. 그러면 2023년도 12월 요때쯤 여러분들이 개설 등록해도 돼요. 자, 제가 어젯밤에 여기서 수업을 했어요. 어젯밤에 여기서 수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상대로 수업한 게 아니고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합격한 사람들을 상대로 경매 강의를 했어요. 그럼 벌써 개설 등록해갖고 등록하는 거 중개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딱 1년 뒤에 중개업할 수 있다고. 그렇죠? 그랬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는 의뢰인들한테 돈을 받아야 돼요. 중개 보수를 받아야 된다고. 여러분들 받고 싶은 대로 2%, 3%, 4%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법에서 정한 돈만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에서 정한 돈을 초과해서 받으면 이게 뭐가 되면 초과 금품 수수예요. 초과 금품 수수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 사유라고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자, 그 다음에 가보면 디귿.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예요. 자, 여기에 매매를 업을 밑줄 거예요. 매매를 업. 자, 그리고 매매 동그라미.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가서 요 매매를 업으로 하면 안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인 여러분들은 중개 대상으로 매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를 업으로 해야 돼요? 중개를 업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A와 B 사이에 사고 파는 걸 도와주는 걸 업으로 하는 것이, 내가 사고 팔고 하는 걸 업으로 하면 이게 뭐냐면 중개업이에요. 이거 하다가 적발이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이에요. 살짝 차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서 리을로 왔어요. 자, 리을로 와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즉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 의뢰를 받거나 그 자에게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그리고 우리 책에서는 갈려 열고 무등록자와의 협력 관계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협력이란 말을 쓰지 않고 이걸 뭐라 하냐면 협조라고 쓴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협력이나 협조나. 즉 개업 공인중개사는 누구끼리 노란 얘기야? 개업 공인중개사끼리 노라는 거야.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격증 없는 무등록자하고 놀지 말라는 거야. 그걸 하다가 적발이 되면 뭐라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공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왜냐면 양양, 이사, 거금, 매매, 협조, 비전공, 강고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교재가 몇 쪽으로 가느냐 하면 304쪽으로 갈게요. 304쪽. 자, 304쪽에 가보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304쪽과 305쪽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다음 중에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렇죠? 이거 외우지 않고 찾는 방법이 없어요. 뭐 요령이 있냐면 요령이 없어요. 요령은 한계가 있어요. 뭘 알면 되느냐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몰라도 단 맞춰요. 단 야와 야를 다 하면 야 몰라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맞출 수 있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도 있다. 그죠? 왜? 다음 중에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야 알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닌지 알면 여기에 누군가에 해당이 되는 애가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맞출 수 있어. 그러면 야는 마찬가지. 야 몰라도 돼. 나머지 다 알면 돼.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우리가 어떻게 외우느냐 하면 잘 봐요. 운명 이렇게 해요. 뭐 니하고 내하고 만나는 게 운명이다. 니하고 내하고 헤어지는 게 운명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한 번 하면 안 되니까 섭섭하니까 두 번 해요. 운명이라고 떠들고 다니니까 연설을 하는 거예요. 연설을 하는 걸 많이 하니까 광고를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광고를 했으니까 광고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 걸 갖다가 뭐냐면 모니터링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책 한 페이지예요. 이게 책 한 페이지예요. 운명이 연설, 광고, 모니터링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는지 보면 자, 우리 교재에 304쪽에 가보면 거래정보사업자의 동그라미 1번에 가보면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할 때 운영규정 밑줄 그리고 운에다가 동그라미. 이 운명할 때 운이 이 운자예요. 운에다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니은에 가보면 동그라미 2번 거래정보사업자가 법 제37조 1항에 따른 지도감독사항의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에 명령할 때 명령 밑줄 그리고 명. 시험에는 이거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런 단어란 거예요. 여기에 운명할 때 요 명은 감독상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야가 누구하고 노느냐면 거래정보사업자랑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야를 먼저 써놔놓고 운명했을 뿐이에요. 자, 그럼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라고 나와요. 자, 동그라미 1번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 3 어떻고 저떻고 너무 길다. 그죠? 자, 거기에 가보면 세 번째 줄에 가면 뭐가 나와요? 모니터링 밑줄. 자, 2번도 모니터링에 관계돼요. 그럼 우린 여기에 가보면 뭐냐면 이거 외울 때 운명이 연설, 광고, 모니터링 할 때 이 모니터링이에요. 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면 공인중개사 협회가 나와요. 자, 공인중개사 협회에 가면 동그라미 1번. 협회가 제42조 5항을 위반하여 공제사업 운용실적 밑줄, 운용실적 밑줄, 운용실적 밑줄, 운에다 동그라미. 그리고 그 갈로 안에 보면 몇 개월 하고 나와요? 3개월. 3자 동그라미. 자, 그러면 여긴 요 운명이는 공인중개사 협회랑 관련이 있는데 요 운자는 운용 규정이에요. 요 운은 운용 실적이에요. 운용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 다음에 니은으로 내려올게요. 자, 2번으로 올게요. 자, 2번에 가보면 협회가 제42조 4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공제 업무 개선 명령을 이행할 때 이행 밑줄, 이행 밑줄.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운명이 할 때 개선 명령이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와서, 자, 동그라미 3번에 가보면 협회가 어떻고 저떻고 너무 많습니다. 지도 감독에 따른 자료의 제출, 조사, 검사, 방해 또는 기피, 그 밖의 명령할 때 명령 밑줄. 명에다가 동그라미.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운명할 때 요 명은 두 개 다 똑같아요. 이게 두 개 다 뭐냐면 감독사항의 명령 위반이에요. 제가 시험에 안 나온다는 얘기는 이 감독사항의 명령의 내용에 글자를 틀리게 해서 시험 문제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래정보사업자나 협회에 대해서 감독사항의 명령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요게 시험 문제가 나오지 요건 나오지는 않아요. 이게 뒤에 있는 글자를 중간에 있는 걸 빼먹는다고 틀리고 뭐 그런 거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봤고요. 자, 4번은 볼 게 없어서 그냥 넘어가 보고, 자, 연수교육 대상자. 자, 연수교육 할 때 연에다 동그라미, 연에다 동그라미. 자, 그럼 뭐냐면 요거예요. 운명이 연설할 때 연이 뭐라고요? 연수교육.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연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동그라미 1번. 자, 또 동그라미 1번에 가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법 제25조 1항을 위반하여 성실 정확하게 중개 대상물을 확인 설명할 때 확인 설명 밑줄, 확인 설명 밑줄. 그리고 설명할 때 설에다 동그라미.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예요. 자, 그래서 요게 요 설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할 때 요 설이에요.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을 했는데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니까 니은이 동그라미 2번에 가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법 제18조의 이 제4항 각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 광고. 자, 부당한 표시 광고 밑줄, 부당한 표시 광고 밑줄, 부당한 표시 광고 밑줄, 그리고 광고의 동그라미. 광고의 동그라미. 그럼 이게 뭐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없는 것을 광고하거나 다르게 하거나 과장하거나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하는 광고를 하면 이게 뭐라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여기에도 광고가 나오고 여기에도 광고가 나오고 여기에도 광고가 나오는데 이게 100만 원과 500만 원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이 나온다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하는 얘기가 우리 책의 모든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이 글자를 모르면 공부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자, 우리 교재에 305쪽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페이지 그대로죠. 아까 했잖아요.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다 같이 시작. 이보개 문패 반납 휴 광고. 그럼 요 4개까지를 제가 여러분한테 외우라고 강조하는 얘기 아니었어요. 이 앞에 있는 10줄을 외우는데 이 뒤에랑 관련 있는 것까지 있으니까 이거를 안 하면 뒤에 거 소용이 없다고. 이거를 외워야 그 다음에 살을 갖다 붙일 수 있지. 그런데 꼭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나 다 완성되면 외울래. 말도 맞아. 근데 다 완성되면 이 공부할 시간이 나올 것 같아? 민법 공부해야지. 개론 공부해야지. 공법 공부해야지. 언제 공부하는데?
맨날 내일이다, 그죠? 그럼 내일 시험 치러 가. 그럼 또 공부 못하는 사람들 시험 일주일만 있으면 합격한다, 그죠? 그래. 공부 잘하는 사람 빨리 시험 쳤으면 좋겠다. 점수 안 나온 사람은 일주일만 밀렸으면 좋겠다. 한 달만 밀렸으면 좋다. 그게 1년 되고 2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초반에 하셔야 된다고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 이제 100만 원 이하를 봤으니까 286쪽을 갈게요. 286쪽. 자, 286쪽에 가보면 뭐가 나와요? 자격 취소. 여러분들 위에 봐봐요. 30회, 31회, 32회, 33회. 최고는 5년 동안. 자격 취소면 5년 안에 4번 나와서 시험 나올 확률 80%예요. 그러면 요 자격 취소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봐요. 자, 여기에서 이제 또 공부하는 방법을 잘 보면 자격 취소로 가는 건 누가 당해요? 자격 취소는 누가 당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자격 취소는 누가 당해요? 그러니까 뭐 괜찮아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한 말이 소속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뭐 다 얘기했는데 그 얘기인 즉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다 해당이 되는 거야.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잘못하면 자격 취소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야도 자격증 있죠? 야도 자격증 있죠? 야는 없어. 야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세 사람은 나쁜 짓을 하면 뭐가 돼요? 자격이 취소가 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자격 취소 사유는 아무거나 자격 취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증이 뭐냐면 자격증이에요. 자격이 취소되면 3년 뒤에 시험을 쳐야 돼. 그리고 또 1년 안에 합격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지금보다는 그때가 나이가 더 들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자격 취소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한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야와 야인 거야. 그래서 이 자격 취소는 우리가 어떻게 외우느냐 하면 자, 세로로 할 때 이렇게 외워요. 자격 취소 사유를 뭐라고 한다고? 양대, 부정, 징. 이게 외우는 걸 어떻게 외우느냐면 부정을 찡하게 해야 자격 취소가 돼.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걸 얼만큼 나쁜 짓을 많이 해야 되면 양대에 걸쳐서 부정을 찡하게 해야 자격이 취소가 돼. 양대라는 것은 아버지와 나와 자식이 양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격 취소 사유가 뭐라고? 양대, 부정, 징. 그러니까 자격 취소 사유는 엄청 무거운 나쁜 짓을 했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 양은 뭐냐면 양도예요. 대는 뭐냐면 대예요. 뭐를 양도될 때 자격이 취소가 될까? 자격증. 딱 그거 끝이에요. 자격증을 양도대하다가 적발이 되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기억을 보면 자, 기억.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할 때 양대 부 할 때 요 부예요. 부에다 동그라미. 부에 동그라미. 기억은 부에 동그라미예요. 자, 니은 법제 7조 1항의 규정을 위반해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할 때 양도 밑줄 양에다가 동그라미. 대여할 때 대여 밑줄에다가 대에다 동그라미. 그럼 여기에 하나는 양도, 하나는 대여예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기서 양양할 때는 양도 대여를 한 단어로 쓰는데 여기서는 왜 나누어 썼냐면 그럼 우리가 자격 취소가 양부정징해야 돼. 여러분들 집에 가서 공부를 해보면 양부정징보다는 양대부정징이 훨씬 더 안정감이 있어서 그냥 이거는 같은 단어예요. 양도와 대여는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남한테 양도 대여한다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나무 사무실에 걸어놓고 여러분들은 출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계약서 쓰라고 하면 가서 계약서에 도장만 찍어주고 오면 이게 양도 대여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양도 대여. 동그라미 2개 쳤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 갑니다. 디귿.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자격 정지 기간 중 밑줄, 자격 정지 기간 중 밑줄, 그리고 자격 정지할 때 정에다 동그라미. 그럼 뭐냐면 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소 아니면 자격 정지만 받아요. 자, 그런데 이 자격 정지 자체도 나쁜 짓이에요.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이제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일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나쁜 짓을 하라 적발이 되니까 더 심한 뭐를 내려요? 자격 취소를 내려요. 그래서 이게 양대 부정할 때 요거는 자격 정지 기간 중이에요.
이게 자격 정지할 때 이 정자예요. 자, 그 다음에 가보면 리을. 이 법을 위반하여. 자, 이 법 네모. 이 법 네모. 징역형의 징역형 밑줄. 그리고 징에다가 동그라미. 그러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징역을 가더라도 자격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오로지 무슨 법? 이 법.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양대부정징. 우리 자격 취소는 오로지 요 사유만 자격 취소가 돼요. 나머지는 자격이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실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순서상 자격 취소 다음에 여기로 등록 취소로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뭐가 있냐면 자격 정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를 거기서 한 장을 넘겨보면 289쪽이에요. 자, 289쪽에 있는 그 박스를 공부할 텐데, 자, 여기에서 자격 정지 사유는 우리가 또 어떻게 외우느냐 하면, 자, 이렇게 외워요. 이, 인, 설, 개, 금하고 외워요. 그럼 또 이게 또 안 외워진다고 또 뭐라 그런다,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자격 정지는 오로지 누구만 받아요? 칠판에 답 다 있다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만 받아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2인이 2사람이야. 설설 기계끔 만들면 자격 정지야. 금일. 자, 자격 정지 사유 보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면 다 같이 시작. 금. 2사람을 설설 기계끔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소속 공인중개사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또 새로운 걸 살짝 공부를 한번 해보면, 자, 아까 여기 있는 요거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중 등록하면 절치예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중 소속을 하면 절치예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중 사무소를 하면 상치예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중 계약서를 쓰면 상치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주어가 바뀌어요. 자, 요게 이제 공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좋아하는 단어예요. 열심히 외웠는데 시험 문제의 답이 이게 자꾸 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구가 무엇을 했냐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근데 이게 만약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요 단어를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느냐예요. 그러면 잘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이중 등록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어떤 단어든 한번 대답을 해봐요. 그냥 어떤 말을 해도 괜찮아. 아닙니다. 그렇지. 여러분들이 봐요. 그냥 여기 있는 등록은 개설 등록해야 되잖아. 개설 등록은 누구밖에 못해요? 개업 공인중개사. 그러면 소공은 등록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야는 이중 등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제가 왜 수업 시간에 집중해야 된다, 처음 배울 때 잘 배워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을 처음에 외우게 했으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꽉 들어있는 거야. 근데 소공이는 안 배웠다 이거야.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소공이 이중 등록하면 이런 말 저런 말 무조건 답은 다 틀린 거야. 야는 등록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자, 그럼 봐요. 이번에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단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A 사무실에 근무하고 B 사무실에 근무하고요. 이중 소속. 어떤 야가 뭘 받냐면 자격 정지를 받아요. 즉 똑같은 행위를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느냐 소속 공인중개사가 하느냐에 따라서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얘기야. 소속 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밑에서 일을 하잖아. 요 사무실에도 적을 두고 다른 사무실에서 적 두고 일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이거는 자격 정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교수님 자격 취소는 안 돼요라고 하면 자격 취소는 오로지 뭐만 되는 거예요? 양대부정직만 해당이 된단 말이야. 살짝 이해가 되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게 수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들어서 안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일단 외우고 보는 거야. 외우고 보다 보면 아, 요게 이렇게 되네. 이렇게 돼.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은 다 알고 난 다음에 외우려고 한다. 그죠? 그러지 말고 일단 외우려고 노력 한번 해봐요. 자, 그리고 요 세 번째. 그러면 소공인은 사무소를 가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계약서를 두 번 쓰는 건 뭐냐면 다운 계약서를 할 때 소속 공인중개사는 뭘 받냐면 자격 정지를 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소공은 자격 취소 아니면 자격 정지밖에 없잖아. 그러면 자격 취소가 아니니까 무조건 뭐밖에 없어요? 자격 정지. 왜? 자격 취소 사유는 양대 부정직만 해당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몇 개를 한번 맞춰보면 이제 맞출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소공이가 자격 정지가 되는 이자를 저기에서 봐요. 제일 위에 뭐가 나와요? 이중소속. 그럼 이건 이중소속이에요. 자, 요거는 오늘 배웠어요. 인장. 소속 공인중개사가 인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되는 인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뭘 받아요? 자격 정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이게 그냥 억지로 외우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정말로 완전히 톱니바퀴가 물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인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려면 자격 정지를 받아요. 자, 요거는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가보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가보면 여기에 설이 나와요. 여기에 가보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뭐를 받냐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아요. 그런데 소속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뭘 받아요? 자격 정지. 그러니까 똑같은 잘못을 누구가 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예요. 참 헷갈려요. 그죠? 근데 나중에 되면 그래도 야가 제일 쉬운 애야. 그리고 야가 제일 효자야. 뭐 효자, 효녀야. 여기서 점수 안 나오면 답 없습니다. 여기서 답 안 나오면 여기서 무조건 고득점을 받아요. 최하 80점. 최하 80점. 이상 받아야 돼. 왜? 다른 과목은 이보다 더 어렵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점수를 많이 받아야 편안하게 합격한다. 그 대신 나 뭐 공법 시험 치면 90점인데 공인중개사법 수업 한 개 더 집에 가서 복습 안 해도 돼. 수업 시간에 왔다 가서 그냥 가도 돼. 그래도 이거는 과락이란 게 없어. 공인중개사법에서 과락받은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직까지 한 명도 없을 거야. 이건 그만큼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80점을 넘는 거는 문제가 달라요. 80점이 넘으려면 제법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요거는 우리가 아직 안 배웠으니까 살짝 말씀만 드리면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요거는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요거는 이중계약서에 요거는 금지행위예요. 오늘은 여러분한테 이걸 외우라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단어를 외워달라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안 외워오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걸 외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책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289쪽. 289쪽. 기억. 금지행위 밑줄. 금지행위 밑줄. 금지행위 밑줄. 기억의 금지행위 밑줄. 금에다 동그라미. 그럼 여기 뭐야? 금의 금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의 소속. 그래서 우리 책에 소속 공인중개사에 뭐라고 돼 있어? 이중소속. 이자의 동그라미. 뭐 이 이중소속이나 한글의 이중소속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요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법제 26조 3항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의 거래 금액 등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자, 우리 책에서 친절하게 뭐라고? 이중계약서. 여긴 요 이중계약서. 그래서 여기 개에다 동그라미. 개에다 동그라미. 이중계약서 할 때 요 개에다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리을. 거래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하는 거. 거래계약서의 개 동그라미. 그래서 여기에 계계할 때 하나는 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 하나는 계약서의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계약서, 이중계약서.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미음. 법제 25조 제4항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서명 및 날인하는 것. 그래서 이게 아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할 때 요 설, 확인 설명서의 서명 및 날인할 때 여기에 설. 그래서 이 인설설이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비읍. 법제 2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 정확하게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할 때 설,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할 때 설. 자, 마지막에 시옷. 인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인장할 때 인에다 동그라미.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인설설 개개 금일.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한 것만 뭐 나머지는 어차피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니까 오늘은 다 못하니까, 자, 여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여기 있으니까 무, 부, 정, 직, 상, 투, 부당, 단체, 방해.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양, 이, 사, 거, 금, 매매, 협조, 비정공, 광고에. 그럼 여기에 무등록이 뭐가 나오느냐면 우리가 앞에서 일반인은 중개업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일반인이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라고 하면 야가 무등록이기 때문에 여기 해당이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에 가보면 양양, 이사, 거금, 매매, 협조, 비정공, 강구하고 배우는데 양자가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양도 돼요. 우리가 남한테 빌려줄 수 있는 증이 몇 개 있어? 2개. 하나는 뭐 자격증, 하나는 뭐 등록증. 잡히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우리가 운명, 운명이, 연설, 광고, 모니터링. 자, 요 운명 거래 정보 사업자하고 놀아요. 운명이는 협회하고 놀아요. 요거 구별하시고, 연은 연자로 시작하는 우리 하늘의 날에는 연날리기 공부하는 거 아니란 말이야. 공인중개사법에 연자로 나오는 거는 연수교육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설. 요거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런데 소속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뭘 받아요? 자격정지. 그래서 똑같은 행위를 누구가 하느냐에 따라서 받는 행정처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광고. 자, 광고는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일일 나와요. 그게 되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없는 거를 광고하거나 다르게 하거나 과장하거나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거나요. 자, 여기 있는요. 모니터링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터넷을 통해서 돌아다니는 광고에 대해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보고 자료를 제출하는데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요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외울 때 운명, 운명이, 연설, 광고, 모니터링 이렇게 한다 했어요. 자, 자격 취소로 왔어요. 자, 자격 취소는 양대가 부정을 찡하게 해야 된다. 이름하여 뭐라고? 양대 부정증인. 자, 자격정지는 누구가 당한다고? 소속 공인중개사.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두 사람을 설설 귀게끔 만들면 자격정지. 이름하여 이인설설개개금 이렇게 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이제 3주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이렇게 한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이제 새해에 이제 매주 금요일 날 저랑 만나면서 여러분들은 예습하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학문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시험을 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시험 치고 나면 여러분들 나중에 여기에 있는 이거 모른다고 중개업 하는데 아무 관계 없어요. 그리고 저절로 머릿속에 남아 있어서 없애는데 몇 년 걸려요. 없애는데 머릿속에 있는 게 안 가. 여러분들 구구단 머릿속에 있는 거 안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한다라는 개념만 갖고 다음 한 주간 관리 잘 하시고 이제 새해에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일적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